반갑습니다. 예.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좀 어렵죠? 이 역학 이유는 우리가 내가 지금 학교에서 강의할 적에도 보면 처음에는 학생들이 막 한 60명서 70명서 전부 다 입학을 해요. 입학을 하고 나면은 초급반 딱 끝나고 나면은 아이고 어려워서 내 몸 배워갔다가 싹 떨어지면은 약 한 30명 남아요. 그건 중급반 올라가. 중급반 올라가면 또 어렵거든요. 또 착 떨어지고 나면 약 한 15명. 예. 그럼 이제 자격증반에 올라가면 이제 한 10명 정도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반을 제가 운영을 하는데, 이 한강 이남으로는 전문반 운영하는 거는 아마 지금 제가 하는 데 밖에 없을 거예요. 그 전문반 운영하는 데는 사람이 6명, 한 7명, 요래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이제 토론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초급, 중급, 고급, 이제 자격증반을 이제 득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약 한 60명 첫 번에 입학할 적에는 싹 들어와가지고, 이제 전문반까지 올라오는 데 2년 반 걸립니다. 예. 2년 반 올라오면은 약 한 6명 내지 7명. 그래, 이제 모이면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그때는 이제 이 맹주를 전부 다 토론식으로 하죠. 공부를. 토론식으로 이제 배워왔던 것을 총 정리하면서 이제 토론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때 과정을 이제 벗어나면은, 이제, 그진 다 이제 이 역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다리는 안 되지만은 또, 어느 정도 이제 궤도는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연구할 이제 힘은 가지게 되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제가 이제 지도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지도를 이제 받으면은 완전하게 이제 명주를 놓고 하나하나를 세분하게 자기가 감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이제 또 그때까지 올라가면 이제 풍수도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직접 일하고 일하지는 못해도 가서 이제 보는 거는 좀 더 볼 수 있고, 이제 집을 짓는 거는 거진 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학교에 초급반들하고 풍수인은 답사차 안동하회 마을과 그 석주 이상용 생가와 그런 게는 물하차지요. 물이 돌아간다 이래가지고 물하차를 쓴 하회 마을. 그 다음에 뱅산서원가. 그 다음에 석주 이상용 생가를 갖다. 안동하회 마을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풍산유씨들이 약 한 600년간 터를 잡고 사는 곳이죠. 그 안동하회 마을을 이제 우리는 연화부수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행주행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연화부수행이 행이다. 그 다음에 행주행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풍수를 나눌 적에 두 가지를 나눕니다. 행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 행기와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보고 판단하는 것. 이 길을 두 개를 나눕니다. 나누는데 첫째 공부는 이 행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길을 해야지. 행기라는 것은 어떠한 큰 둘레를 두고 여기에 살면 되겠다 안 살면 되겠다, 이런 곳은 우리가 사람이 살만하다. 그러면 살만하면 그 자리에 가지고 내가 어느 위치를 그거를 가지고 적자라고 하지요. 어느 위치를 집을 지어야 되겠다. 남쪽을 지어야 되겠다. 동양을 지어야 되겠다. 뭐 북한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기라고 하죠. 즉 이거는 이제 법이라고 하지요.
행기는 이제 큰 어떠한 형태의 그걸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 이제 안동하에는 이제 연합부수행이지만은 또, 그러면 연합부수행이라고 해도 그 동네가 전부 다가 살기가 다 좋냐는 그거는 또 아니라, 이제 그 연합부수행이지만 또 그 중에서 이제 가면 이제 이 자리를 이제 택해야 된다. 이 자리를. 예.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해가 잘 안 가죠? 예. 그건 여러분들이 자꾸 지식을 쌓고 자꾸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가기 좀 수월하려면은, 해운대가, 거기를 우리가 옥력객고행이라고 하거든. 옥력객고행이다. 이제, 아름다운 여인이 북을 치는 행국이다. 이런. 그 이제 북채는 어느 거냐? 동백섬이 북채라. 그럼 북은 어느 것이냐? 달맞이. 그 둥그름한 그 달맞이 북꽃이요. 그런 행이다. 그런 게 그 달맞이하고 그 동백섬 그 안에는 빨가벗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수욕철 되면 빨가벗고 마시고 먹고 놀고 이러지요. 이제 그런 쪽에는 이제 무슨 장사가 좋겠다 하는 것은 이제 이기라는 뜻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뜻을 첫 번에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이 말뜻이 이해가 잘 가요. 그래, 전부 다 이제 행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기에 들어가죠. 요건 이제 우리가 요렇게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산서원은 이제 평풍같이 생긴 데다가 서원 학교가, 옛날에는 이 학교를 전부 다 서원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제 그 지방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으면은 서원이 생기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서울대학 간다고 부모들이 서울대학을 보내듯이, 그런 쪽에 그 어느 분이 이렇게 유명한 분이, 학자 한 분이 태어나셔가지고 이는 서원을 만들면은, 그 당시에 저 평안도, 한경도 또는 저 제주도 있는 이는 돈이 많은 집안 양반 자제분들은 하나 몸종을 딸려가지고 공부하러 일로 보내죠. 그 학자 밑으로. 그게 이제 서원이고. 그 다음에 석조 이상용 선생은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 때 상해에서 그 국무총리 격인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 생가가 이렇게 용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서 보면은 요것이 이제 안채를 하고 요거는 사랑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집이 99칸입니다. 집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요 풍수 답사 역학을 하게 되면 이 풍수는 당연히 익혀야 됩니다. 풍수나 역학이나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 뗄 수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학은 하고 풍수를 못하고, 풍수를 하고 역학을 못한다면 그걸 말해서 반풍수라고. 한쪽만 익힌다. 예.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여기 뭐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시간이 나면 내년에 또 안동하회 마을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들하고 갑니다. 그 왜냐하면 아주 보고 쉽고 이해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게 되는데,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학교에서 공부할 적에는 여러 수십 분 들어도 한번 가서 보니까 그만큼 내 눈이 이제는 띄어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안동하에만 이런 풍수적으로 위치가 좋으니까 6.25 또는 임진난 또는 그 후에 우리나라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 하나도 화를 당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 기와집이 600년간을 지금 지탱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참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볼 만한 곳이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관광으로 갔다 오서는 안 되고, 다음에 제가 내년에는 아마 6월 달에
안동하야 마을하고 이 세 군데 가는 데가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그때 한번 같이 오시면은 그냥 관광을 여러 수십 분 갔다 오는 것보다 한번 저하고 같이 가면은 뭔가를 여러분들이 보는 게 많이 보아집니다. 예. 자, 그래서 한번 잠시 풍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 먼저 시간에 했던 것을 다시 또 시작하면은 역시 또 이 가본을 또 써야 됩니다. 예, 가벌병정 무기 갱신인계. 참, 저는 이걸 여러 수백 분을 쓰고 수천 분을 쓰고 뭐 또 집에 앞일을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하고도 여러 수만 분을 쓰더라도 이 글자만큼 오묘하게 되어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글자는 이 글자에서 다 영향을 받고 튀어나오가 있으니까 너무 오묘하다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여기에 대한 그 진리가 또 몰랐던 진리가 저한테는 또 나오고 그래 됩니다. 네. 굉장히 참 오묘한 진리를 가지고 있대. 먼저 여러분들하고 했을 적에는 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묘를 할 차례인데, 이 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갑은 미가 해당이 되고 병은 술이 해당이 되고 무도 술이 해당이 되고 갱은 축이 해당이 되고 신도 임은 진이 해당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묘라는 것은 여태까지 내려오는데 생욕대록 왕세 병사까지는 음양을 한번 나누어 주지만은 또, 그러나 이 묘지는 음양을 잘 나누지 않습니다. 예. 이 묘는, 미라는 것은 우리가 미는 나무라는 나무는 미를 만나면 전부 다가 묘지가 됩니다. 그래서 갑, 을, 인, 묘. 예. 같이 요거는 묘지를 생각하고, 술은 병, 정 또는 사, 오는 전부 다가 묘지로 생각합니다. 또 무기는 역시 내나 무기, 진술축미, 진술축미. 토는 다 술이면은, 술로 만나면은 다 묘지로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축은 경신, 그 다음에 신유는 축을 만나면 다 묘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진은 임계, 그 다음에 자축은 전부 다 묘지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좀 생기죠. 선생님, 왜 딴 거는 지금 다 음양을 가려서 내려오더만은 여기 옷은 왜 음양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봅시다. 이 진술, 충미, 이 토라는 것은 계절의 끝입니다. 계절의 끝. 그러니까 계절의 끝이란 말은 인묘가 우리가 봄이 되면은 인묘 끝에는 진이 되죠. 그러고 나면은 다시 우리가 여름으로 들어가죠. 4월로. 그럼 우리가 도표를 한번 그래서 한번 같이 연구하도록 합시다. 이거 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자꾸 상세하게 이렇게 가르쳐야 하면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몇 번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또 일본 사람들의 그 역학책을 보면은 이 12운성을 가지고 전부 다가 운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책은 보면 12운성을 아주 가볍게 넘겨가고 그냥 마대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 12운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자, 그래서 우리가 도표를 한번 그려놓고 보면은, 자, 해자 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우리는 봄은 인묘진이 봄인데 이 봄의 끝은 진이 됩니다. 또 사오미가 여름인데 여름의 끝은 또 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유술은 가을인데 가을의 끝은 술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자축은 겨울인데 끝은 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설명을 깊이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요것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계절의 끝이다. 계절의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양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양을 가리지 않고 미는 목의 고장, 그냥 목의 고장이랍니다. 갑을 인묘 안 하고 목의 고장. 또 술은 화의 고장. 왜 우리가 술은 화의 고장이 됐냐면은 봄부터 화가 생해가지고 술월이 되면은 양기의 힘이 이제는 다 끝나는 계절입니다. 그때부터 겨울이 들었으니까. 해자축부터 겨울이니까 양기의 계절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의 고장. 그 다음에 축은 금의 고장. 왜? 금도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하다가 여기에서 죽고 여기서 끝을 맺으니까 고장이 되는 거죠. 나무도 역시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자라다가 미월이 되면 이미 끝을 냅니다. 그래서 계절의 말기다. 그래서 금의 고장, 수의 고장. 수라는 것도 자기가 해자축월에 되었다가 사오미, 우리가 여름을 맞이하면은 수가 이제는 꼼짝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여름을 가기 전에 진월에 이미 고장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요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겠죠. 목의 고장 또는 화의 고장 또는 금의 고장, 수의 고장.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를 하겠죠. 아주 이거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목에 다 알려고 하시지 마세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한목에 다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갑이 미를 만나면 이미 고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럴 땐 뭐든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병은 술을 만나요. 무도 술을 만나고 경은 축을 만나고 임은 진을 만나요. 자, 묘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부모가 죽든 사랑하는 처자식이 죽든 간에 죽으면은 우리는 옆에 두지 못하고 묻습니다. 그걸 가지고 묘라하고, 이제 묘가 끝나고 나면은 모든 것에 인연이 이제는 절이 됩니다. 이제 인연이 모든 게 끊어집니다. 내가 묘터에 가도록까지는
내 부모, 형제 또는 친지, 친구들이 그 묘터기까지 따라오지만은 또 죽고 나면 이제는 안 옵니다. 예. 요새 뭐 벌초도 하기 싫다 사고 지금 안 갑니다. 그럼 인연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 인연이 끊어지는 것을 신, 그죠? 어른 또 유. 예. 병은 해가 되죠. 정은 자가 되죠. 예. 무는 해, 기도 자, 경은 인이 되죠. 신은 묘, 예. 임은 사, 개는 오. 이제는 내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진술충미를 이해를 좀 하겠지요. 진술충미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절이 돼서 끊어지고 나면은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시 우리는 태어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지요. 이제는 잉태가 또 됩니다. 태가 됩니다. 예. 태는 갑이 유를 보고, 예. 그 다음에 을은 신이 되죠. 예. 그 다음에 병은 자가 되고, 유는 해가 되고, 무는 자가 되고, 기는 해가 되고, 예. 경은 묘가 되고, 신은 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임은 오가 되고, 개는 사가 돼서 다시 우리가 잉태가 됩니다. 이 잉태가 된다는 것은 다시 우리가 부모의 그 어떤 뱃속에서 잉태가 된다. 아직까지 행체를 이루지 않은 것입니다. 행체를 이루기 전에 물에 우유 탄 듯이, 예, 아주 허여무리할 때를 잉태를 합니다. 자, 잉태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엔 이제는 그 안에서 고요하게 자라야 되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죠. 예. 양은 갑이 술되고, 예. 그 다음에는 미가 되죠. 예. 그 다음에는 축, 예. 그 다음에는 술, 그 다음에는 축, 예. 그 다음에는 술, 예. 그 다음에는, 예. 그 다음에는 축, 그 다음에는 미, 그 다음에는 진. 이렇게 해서 양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부모 뱃속에서 한껏 크게 되면은, 그 달수가 차게 되면은 다시 우리는 생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손 한번 내보세요. 다 내보세요. 요거는 외우는 방법은 보면은, 만일에 갑목을 한번 운용하려 하면은, 갑을 여기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 해인데, 해에서 갑, 요 해, 여기서 생, 욕, 대, 록, 왕, 세, 병, 사, 묘, 절, 태, 양, 이렇게 운영합니다. 만일에 을이라는 것은, 을은 음이니까 역행합니다. 음은 오가 장생이니까 자축인묘 진사 오지야. 여기다가 오를 놓으니 여기서 생, 욕, 여기로 거꾸로 갑니다. 생, 욕, 대, 록, 왕, 세, 병, 사, 묘, 절, 태, 양. 그래서 하늘의 청기는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합니다. 예. 그래서 여자분들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죠? 물에 빠져 죽으면 그 행태가 어떻게 되어 있겠죠? 하늘을 쳐다봅니다. 예. 남자는 죽으면 딱 엎어집니다.
이만큼 이 오형은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손녀나 손자나 집에 와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남자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주물러 주면 되는데 여자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주물러 주면 창자 꼬이쁩니다. 그래 주무면 안 됩니다. 여자는 또 반대로 주물러야 됩니다. 어머니 기운은 반대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여자 남자가 다 계시지만은 또 남자는 이 안에 기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여자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 배를 아파서 만져서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져줘야 돼요.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만져주고. 배가 만일에 음식을 먹고 얹히했다든지 잘못되면은 내 손을 힘을 탁 빼세요. 힘을 탁 빼가지고 이렇게 여자는 거꾸로 이렇게 주무르면 싹 다 내려갑니다. 남자는 이렇게 하면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하늘의 기운도 역시 음과 양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기운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천둥 소리가 나지요. 천둥이 치죠. 천둥은 음과 양이 서로 뒤바뀌게 하니까 부딪힐지 천둥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음과 양은 반대다. 그걸 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12운성을 오늘 요러고서 마치고 다음 공부를 한번 봅시다. 이제는 이 부속품이 참 복잡합니다. 차를 하나 만드는데 부속품이 뭐 10,000개가 된다나 그래야지만 이 역학도 사주 크는 글자는 4글자밖에 안 돼도 이 부속품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품명을 알아야 조립을 할 거 아닙니까? 예. 품명을 모르면 조립을 못 합니다. 품명을 모르면 남의 걸 봐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다 아닙니까? 장관, 예. 감출장자입니다. 장관, 예. 이 감출장자인데 천간이 숨어있다 이 뜻입니다. 천간이 숨어있다 이 뜻인데 그러면 그 하나를 예를 들어서 쭉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디에 숨어있느냐? 지지에 숨어있다. 지지에 숨어있다. 거기서 지지라는 것은 우리가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12자가 있으면은 예. 요 안에는 천간이라는 글자를 각기 자기한테 맞은 것을 안에 내포하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자는 보면은 여기에 임계가 들어있고 여러분들과 한번 교재를 한번 보세요. 자, 축은 뭐가 있습니까? 이는 무, 갑, 묘는 진은 사는 무경병 오는 미는 신은 유는
자, 요렇게 지지는 천간을 각 2자 내지 3자씩 자기가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할 말로서는 다 못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명주를 볼 적에 이것을 가지고 전생에 너희 엄마가 지금 네 마누라고, 전생에 너희 할매가 지금 네 엄마고, 네 아들이 전생에 할아버지가 되고, 또는 누구가 일찍 죽은 그 영가가 너에게 붙어 있고, 또 그때 할아버지 영가가 너에게 붙어 있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지장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할머니라든지 어머니라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적에 죽음이 임박하기 전에, 야야, 내가 할아버지가 내보고 가자고 왔던데, 또 어떤 분은 고모가 가자고 왔던데, 또 어떤 분은 친구가 가자고 왔던데, 그런 것이 자기 명주에 인연 있는 사람들이 그때 찾아오는 겁니다. 같이 장 있다가 이제는 가자 이러면서 옵니다. 그건 정확하게 놉니다. 정확하게 놉니다. 제가 말이죠, 애기는 자기들이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애기는 자기들이 전부 다 만들어 놓고, 낳기는 날로 보고 낳으라 겁니다. 그때 애기를 낳을 적에 어떤 거는 아까 12원숭이의 문창에 해당하는 자식을 낳아주고, 어떤 자식은 재에 해당하는 자식을 낳아놨는데, 돌대에 한번 오락해서 가서 봐가지고 거기에 앉혀놓고, 돌잔치 할 적에 앉혀놓고 앞에 놓는 그 연필하고 또 돈하고, 또는 이 때리는 거, 이거 망치입니까? 망치는 거 뭐 판사검사 되는 기라 뭐 그거 하고 뭐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보면, 내가 낳은 나를, 야는 재물이 좋겠다, 또는 공직을 해야 되겠다, 또는 선생을 해야 되겠다, 뭐 요런 거를 계산해 가지고 그때 맞춰서 낳아준 거 가서 보면 약 한 90%가 그 애기가 그걸 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역학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내 어느 집에 자식을 낳았다 갔는데, 그건 내가 문창을 많이 낳아줬어요. 문창 공부하는 거, 문창을 딱 낳아줬더만 딱 연필로 딱 집. 내가 그 지기 전에 너희 아들은, 너희 손자는 연필 질 거다. 요새는 돈이 많아졌네. 또 돈을 지어야 되는데, 지 사주가 연필 질 사주인데 돈을 지나 안 진다. 봐봐라. 그래 딱 보니까 연필로 딱 집어. 말을 못해도 그 은연중에 자기 기운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이 명주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장간은, 우리가 지장간을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사주가 부산 인구가 400만이라고 하면은, 이 400만 중에 100만 명당에 하나가 같은 사람이 논다 했는데, 지장간을 섞어보면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지구상의 인구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얼굴 형태가 전부 다 다르듯이 이 역학도 전부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엄마의 밑에서 쌍둥이 한날 한시에 놓은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한날 한시에 놓은 사람이 사는 모습이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같은 사람이, 이 왜 이미 지장간을 들어가 보면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장간은 이런 게 있다고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지장 장간을 붙이는 법 요래가 이제는 넘어갑니다. 자, 자는 따라하세요. 자는 임계, 축은 개신기, 이는 무병각, 묘는 갑을, 지는 을개무, 사는 무경병, 오는 병기정, 미는 정을기, 신은 무인경, 유는 경신, 술은 신정무, 해는 무갑임.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이거를 모르면은 앞으로 맹주를 풀 줄 모릅니다. 지금 철학관 하시는 분들 보면 이 지장관을 운용 안 합니다. 지장관 운용 안 합니다. 지장관 운용 안 하면 많이 틀어집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장관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이 부속입니다. 부속품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떠한 갑과 청강과 지지의 글자를 우리가 알았고, 지금은 이 청강과 지지가 이때는 만남과 헤어지고 또는 부딪히는 과정을 알아보잖아요. 그게 즉 얽히고 설키고, 이제는 조금 공부가 이제는 깊이 들어갑니다. 예. 여태까지는 음이나 양이나 뭐 시비운성이나 이런 거 했지만은 지금은 얽히고 설키고 이제는 부딪히고 합하고 하는 것을 이제는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맹조도 보면 얽히고 설키고 부딪히고 합하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논하는데 거기에 이제 보탬이 되는 게 시비운성가 또는 지장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합가충이라, 그걸 가지고 얽히고 설키고 부딪히는 걸 가지고 웃는 합가충이다. 말 그대로 합하는 거예요. 서로가 좋으면은 합했다가 싫어지면은 헤어지는 것이죠. 예. 어느 뭐 만날 때는 엄청 실이 좋습니다. 헤어질 때는 원수같이 전부 다 헤어지요. 그 지나온 과거의 정리는 어디로 갔는 거 하나도 없고, 헤어질 때는 또 원수같이 그렇게 헤어지는데, 이제 역학을 한 사람은 그렇게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헤어질 적에도 밥 한 그릇 먹고 파티를 하고 다음에 또 우리가 합할 기회가 또 있으니까 아주 좋게, 또 부부간에 헤어지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여러분과 내와 인연이 또 만났다 이럴 적에 미워하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멀리 좀 가야 되는데 선생님하고 인연이 또 다음에 갔다 오든 봅시다 이러면서 서로 한번 정답게 인사를 하고 또 헤어지고 이래야 되지.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밉다고 핵 돌아서 말도 안 하는 그는 우리가 헤어짐이 돼서는 안 되지요. 예. 여러분들 그런 거 다 겪었을 거예요. 친구지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합가충을 한번 보면은, 그러면 이 합가충은 청강도 있고 지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간의 청간의 합가충, 지지의 합가충 똑같이 있습니다. 예. 이래 돼. 그래서 이 공부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한번 하나하나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청간은 많이 쓰지요. 갑을병정, 예. 갑을병정, 무기,
제일 처음에 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합은 서로가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갑을병정무기, 요걸 서로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갑기 또는 을경 또 병신 또는 정임은 무계. 여기에 보면은 합을 하는 데는 보면은 보통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음과 양이 좀 더 합하지요. 음과 양이. 예. 갑을 병정 무기경시 중에 요거는 양이요 음이요, 음이요 양이요, 그죠? 양이요 음이요, 음이요 양이요, 양이요 음이요. 음과 양이 합합니다. 그런 게는 여자 남자 합하는 겁니다. 예. 알겠죠? 여자 남자 합하는. 그러면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합을 하게 되면은 다시 변해야 된다는 거죠. 아들하고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들에서 이미 벗어납니다. 나에게서 벗어납니다. 예. 원래는 갑이라는 이 글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거가 합을 하게 되면은 딴 글자로 이제 변합니다. 그러면 변하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기 합을 하게 되면은 토로 변합니다. 이제는 을경 합을 하게 되면은 금으로 변합니다. 예. 그 다음에 병신 합을 하게 되면은 수로 변합니다. 정임 합 되면은 목으로 변합니다. 무게 합 하게 되면은 화로 변합니다.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격이 변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12운성도 됐다가 또는 장관도 들어갔다가 엄청나게 지금 이 천만 변화가 일어나죠. 이 변화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청간합이라고 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합을 하게 되면 변합니다. 내 아들이 영원한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내 딸이 영원한 내 딸이 아닙니다. 저거는 결혼을 하게 되면 한 부부로서 자기들의 일가를 이미 책임지고 나갑니다. 나에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자식이라고 자꾸 내 자식 사하면서는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자꾸 잔소리 하려고 간섭하려고, 예. 아버지는 아들한테 자꾸 간섭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이 합할 적에 이미 나와는 이미 이제 전부 다 분가하고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기 아들인 양 어머니 되는 사람은 자꾸 찾아가지고 며느리하고 분란을 일으키죠. 이미 벗어나줘야 됩니다. 예. 이걸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이미 내 자식 아니에요. 합하면은 저거 관리자가 나타난 거예요. 예. 요새 시어머니가 못 찾아러 오고로 아파트 이름 더 어려운 이름을 지었다, 이런 한간의 웃음소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이 역학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미 합의되면은 이미 내 아들이 아니고, 이미 내 딸이 아니고, 저거 가족을 이루는 하나의 저거 가정을 이미 우리는 분리시켜야 됩니다. 마음을 그래 모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내 아들은 아닌 건 아니죠. 부모가 있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데, 거기에 가정적인 너무 간섭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끊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충을 봅시다.
예. 합이 있는 반면에 또 충이 있습니다. 예. 그 책에 있으면 갑하고 갱이 충만. 이 충하는 데는 무엇이 없습니다. 각기 합하는 데는 토가 있지만 충하는 데는 글자가 없습니다. 없어지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얼신충, 예. 그 다음에는 병임충, 그 다음에 정계충. 예. 그러면 요 두 개가 빠지죠. 무와 기가. 요거는 충을 대신에 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디에? 갑에 극을 받습니다. 기는 을에 극을 받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합과 충, 그러니까 천간의 합과 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온화합니다. 예. 천간에 합이 되어 있는 사람은 원만한 것을 좋아하고 또 정신도 온화한데, 충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 탁탁탁 변합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런 맹주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하는 게 전생의 참 업입니다. 왜 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내 마음도 모른다. 내가 썩낼 일도 아닌데 썩을 팍 내쁘고 팍 내쁘고 하는 거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것이 이 생에 있을 적에 내가 마음을 닦지 않는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내 멋대로 생활했다는 겁니다. 이 생에 있을 적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닦는 공부를 하고 남의 말에 경청하고 또는 남의 말에 여간 나쁘더라도 참는 버릇을 기울였다면 다음 생에는 내가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죽으면 가져가는 하나의 섭입니다. 섭.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 섭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예. 그 섭이 죽었어도 가져간다는 거예요. 죽었어도.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을 적에 그 법을 자꾸 고치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를 대강 간추려 보면 12운생을 했고 지장간 아주 중요합니다. 예. 지금 맹주를 보는 데는 이 지장간을 운영 많이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지장간을 철두철미하게 그 안에 있는 맹주에 지장간이 사람 있으면 그 지장간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대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안 보는 데가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합과 충, 예. 합과 충을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신 길에 많은 좀 공부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과성을 당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여러분들 쪽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어려운 부분은 저에게 또 개별적으로 전화로 또 한번 질문해 주세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